지금 그 우울이 심한 이제 그 내담자의 행동 그 상담에서 이제 전략, 특히 이제 비합리적 신념에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을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초기 단계에서는 그 behavioral activation, 그래서 행동 활성화 기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행동 활성화 기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울한 사람은 심리검사 MMPI에서 본 것처럼 2번 척도가 높고 RC2, 그 다음에 임상소촉도, 그 다음 내용소촉도가 다 떠요. 그래서 이제 자살이 아니면은 대부분 만성으로 가죠. 만성은 우울이 그냥 몸에 이렇게 박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병리 5 요인에서 그 검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 정서 경험이 별로 없고 부정적인 정서만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걸 부정적인 것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리 이런 인지적을 작업을 한다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을 내담자에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행동 활성화라고 한다. 뭐 긍정적 경험은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우울이 심하거나 만성적인 우울을 갖고 있는 이런 CT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긍정적 경험을 해도 그것은 완전 없애버리고 축소하고 부정적 경험을 확대시켜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가 커지고 긍정적 경험은 조그맣게 해서 실패했다가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상담을 그 내적인 부분을 얘기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CT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줘서 조금 이게 에너지를 조금 기름을 채워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름을 채워주는 걸 우리가 이제 행동 활성화라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기름을 채워주냐? 긍정적인 경험을 채워준다. 이 긍정적 경험이라는 게 뭔가요? 즐거움을 주는 것. 뭐 내가 즐거운 게 별로 없어요,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그 민들레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언제냐? 또 가장 즐거웠던 것이 언제냐 해보면 이제 본인이 뭔가를 그 성취했던 경험을 매번 얘기하거나 행복했던 경험을 얘기하면 그와 지금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래 적응적인 활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행동 활성화라. 왜? 적응이 힘드니까. 그래서 MMPI 척도에서 영번 척도가 높아서 사람들하고 관계에 대한 부분을 회피를 하고 별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을 적응적 활동을 높여주는 것이 되게 이제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게 하려면은 부정적이니까 당신이 긍정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떠오르면 그걸 이제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이 목표를 잘게 쪼개서 이제 시도하고 성공 경험을 주는 건데 그 목표는 결국은 긍정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심화시키는 그 환경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 그러면 그 감정, 이제 사람이 이 감정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이 감정의 변화가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해서도 감정이 변화가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은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면으로 바로 들어가서 공감을 해주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너무 우울한 사람이거나 힘이 없는 분들은 내면의 힘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 활성하고 그런 것도 이제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실패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목에 또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1분만 해라 그러죠. 저는 이제 1분만 하게. 그 다음에 뭐 집을 돈다 그러면 아파트를 문 열고 나갔다만 들어오게. 이렇게 하루를.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눌러보기만 오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증가를 해서 결국 아파트를 한 바퀴 돌기, 두 바퀴 돌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서 이 활동을 해서 그걸 숙달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은 집에만 있는 사람 나가면은 신발을 신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은 두 바퀴, 세 바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음 시간에 나누고
또 활동했던 것들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행동 활성화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행동 활성화를 하고 이제 행동 활성화가 조금 더 이제 돼서 힘이 차오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행동 실험이에요. 행동 실험이란 건 뭐냐면 당신의 지금 그렇게 생각한 비합리적 신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주면 상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서 진짜 맞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봐라. 이제 행동을 실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혼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 그러면 그럼 실제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혼자라고 경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신념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핵심 신념 이런 것들은 중간 신념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중간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 대부분 그건 내담자들의 신념, 태도, 규칙이라 그랬죠. 나는 뭐뭐 하면 해야 된다. 내가 뭐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나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행동 실험으로 확인하는 거죠. 한번 그럼 당신이 만일 뭐뭐 하다면 실제로 해봐라. 일주일간 해보게 하고 와서 정말로 그러면 항상 그 당신이 말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래요. 스스로 실험을 해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해본 것을 당신이 하는 것을 누가 옆에서 관찰해보는 사람이 있느냐. 뭐 관찰해보는 사람이 없을 때 상담자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걸 보고 관찰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뭐 남편, 배우자가 관찰해 줄 수 있고 자녀가 관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이 행동 실험의 방법은 만약에 내담자가 CT가 내가 도와주면 내담자가 생각한 그런 신념에 대해서 반대로 기본 과정하고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실험에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하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이걸 내가 해보니까 반증하는 경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증하는 경험을 이제 감각에서 신체 감각에서 알아차리게 하고 정서에서 알아차리도록 이제 그 다음 회기에 경험을 하도록 상담자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